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의복 구성 시간에서는 재봉틀 바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공업용 재봉틀에 바늘 끼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공업용 바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바늘땀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바늘땀을 조절할 수 있다. 공업용 재봉틀을 이용하여 각, 곡선 등 섬세한 선을 박을 수 있다. 저희 지금 선행학습에서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공업용 재봉틀에 바늘이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이제 재봉틀을 하다 보면 바늘을 부러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바늘을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바늘잡이 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늘잡이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리시면 바늘이 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새 바늘을 넣고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시 조여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바늘 끝이 끝까지 들어가게끔, 그래서 바늘을 쭉 밀어 넣어서 끝까지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바늘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간혹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막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집어넣게 되면은 실의 장력이 맞지 않거나 실이 자꾸 끊어지거나 또는 또 다시 반디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향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바늘을 보시면 한쪽은 오목한 부분이 있고요. 한쪽은 아주 길지만 긴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의 긴 홈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짧지만 오목한 홈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끝까지 밀어넣어서 바늘을 끼워 넣으셔야 돼요. 이때 방향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바뀌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재봉틀, 공업용 재봉틀 바늘 사보셨나요? 네, 보통 저희 나라에서 이거 제일 많이 쓰는데요. 재봉틀 바늘을 사게 되면 이렇게 바늘집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요 부분이 앞면이고요. 이 부분이 뒷면입니다. 앞면에는 이제 상표가 있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기호가 있는데요. 여기서 D라는 것은 공업용 재봉틀이라는 것입니다. 공업용 봉봉 바늘. 그리고 여기 14라는 것은 바늘의 두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있는 거 보고 이거는 공업용 봉봉 재봉틀이고 14 정도 약간 두꺼운 바늘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O라는 것은 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DB는 공업용 봉봉, 가정용은 HA라고 쓰여 있고요. 오버록은 DC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번호와 여기 있는 번호는 그냥 바늘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14라는 것은 좀 전에 바늘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4호 정도이면 약간 도톰한 그런 원단을 박을 때 적절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실제로는 11호 정도를 가장 많이 써요. 11호는 보통의 그런 원단일 때 쓰는데요. 그러면 저희의 이 대학은 왜 14호를 쓰느냐?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11호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부러뜨려요. 그래서 14호 정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 9호, 11호, 14호 정도 많이 쓰고요. 학교에서는 14호를 가장 많이 쓰고요. 9호는 당연히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바늘은 어떨 때 쓸까요? 네, 얇은 직물을 봉제할 때 씁니다.
14호는요, 조금 도톰한 직물, 약간 두께가 좀 있는 직물을 봉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잘 아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 각받기와 곡선받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바늘땀은 연습용일 때 2에서 2.5m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cm, 1cm에 몇 개의 바늘땀이 들어가는 거죠? 네, 대략 4개 정도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봐서 그거를 바늘땀 조절 나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맞추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바늘땀 조절 나사에서 2에서 3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재봉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3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맞춰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처음과 끝은 1땀 정도 되도록받기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럼 매듭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직선받기 했어요. 네, 이번에는 각받기를 해볼 건데요. 각받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포인트에서 돌려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곡선받기에서 중요한 거는 네, 아주 천천히 곡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 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동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네, 이 영상 위에 붙여서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실제로 바늘을 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늘잡이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르시면 이렇게 바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늘이 부러졌을 때는 이렇게 바늘을 빼고요. 새로운 바늘을 끼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바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쪽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한쪽은 길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아주 짧게 홈이 깊게 파져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얘를 밀어 넣으시고요. 이때 끝까지 밀어 넣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움푹 튀어나온 부분은 오른쪽, 길게 홈이 파진 부분은 왼쪽이고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얘를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조여주시면 그러면 바늘이 부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바늘땀 조절 나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0에서부터 6까지 있는데요. 0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바늘땀이 좁아지고요. 5로 갈수록 바늘땀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조절하시면 되고요. 보통 2에서 3 사이입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한번 연습해서 바늘땀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습해봤습니다.